안녕하십니까, 박미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 목요일 장이 마감됐습니다. 3,000원 마이너스 끝났죠. 어제 그제 올렸던 거 중에 절반 정도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요, 오후 3시 40분입니다. 목요일 장이 끝났는데 지금 영상 찍는 이유, 금요일 아침에 영상 일찍 업로드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자, HLB, 자, 패턴이 나오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저점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평선들이 완벽하게 수렴을 했어요. 이 구간에서. 자, 시메트릭 삼각 수렴, 대칭형 삼각 수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정확하게 5대 5죠. 그죠? 두 번째, 이평선 수렴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5대 5.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기간에. 지표가 이런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예고를 하고 있어요. 시장 자체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자, 최근에 바이오 종목이 잘 버티는 편입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시장 급락했잖아요. 코스피가 13% 빠지고 코스닥이 15% 빠졌나요? 반등이 나왔다고 할 수도 없죠. 근데 바이오가 버티는 이유 뭐가 있습니까? 자, 9월 17, 18일 날 추석 끝나고 연준이 열립니다. 8월에는 없죠. 금리를 0.25로 내리느냐 0.5로 내리느냐 결정이 됩니다. 거의 결정적이죠. 금리 내리는 거는. 자, 바이오 종목은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왜 그렇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바이오 종목들은 뭐를 하려면 임상이나 이런 거 하려고 테스트하려고 R&D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B 발행하고 유상증자하고 돈을 빌리고 채권 뭐가 많이 들어가죠?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파산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보율도 거의 없고 회사 엉망입니다. 단지 기술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수혜주가 됩니다. IT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바이오가 최대 수혜주가 될 겁니다. 바이오 종목들은 임상 때문에 돈이 없어요. R&D 비용 때문에. 자, 그래서 그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급락하잖아요. 아무리 강한 개별 종목도 시장한테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 바이오 종목이 강하긴 한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때문에 뒤통수 맞을 수도 있어요. 재수없는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3단계로 할 텐데 시황 먼저 살펴보고요. 이거 바이오 종목한테도 중요합니다. HLB 이슈들은 다 아시잖아요. FDA 재승인. 두 번째 차트.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를 커버할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영상 진행하면서 후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메트릭 삼각 수렴에다가 이평선에 수렴했습니다. 조만간 큰 변동성이 나타날 텐데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은 적어도 9월 말까지 있어야 됩니다. 왜? 첫 번째, 연준 9월 17일, 18일 날 금리 결정한다 그랬죠. FOMC 추석 끝나고 나오고, 그죠? 두 번째, 주가를 빠뜨렸던 원인이 된 게 자, AI 섹터죠. 대장주 엔비디아. 전 세계 증시에 자, 눈이 여기다 집중될 겁니다. 관심이. 3, 4분기 실적이 나올 겁니다. 정말 실적이 좋은지 확인해 봐야 되고. 세 번째 또 뭐가 있죠? 중동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능성. 이게 좀 진정이 되겠죠. 9월 말까지 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장이 지금 빠지는 원인과 일맥상통하죠. AI 시대가 열리면서 주가들이 급등했다가 기대감 때문에 실적 보니까 AI 종목, 전력기기 종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간 거죠. 고평가된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설계해서 TSMC가 만든 AI 칩을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공급받았는데 실제로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익 모델은 아직 없다는 거. AI로 돈 벌었다는 기업이 아직 없습니다. AI로 이용해서.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멀리 간 거죠.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치명적이죠. 경기가 식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엔캐리 트레이드. 엔화가 그동안 너무 쌌기 때문에 저렴한 엔화를 빌려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엔화 값이 급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금리 인상하면서. 자,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마진콜이 나왔습니다. 담보 부족이랑 비슷합니다.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엔화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던 게 여러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무슨 얘기냐? 헤지 펀드들이 엔화로 싼 엔화를 빌려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AI 종목들, 반도체 종목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엔화가 싸졌는데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진콜이 발생하겠죠. 이게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수급이 약화됐다는 얘기죠. AI가 너무 멀리 갔다는 겁니다. 실적 대비해서. 이거는 제가 그림 하나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개산책론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경제가 있고 주식이 있으면 항상 일정 거리를 유지합니다. 근데 반려견이 너무 좋아서 앞서 나갑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돌아보니까
주인과의 거리가 한참 떨어졌어요. 되돌아가는 중입니다. 거리를 좁히는 방법은 주인이 앞으로 가든가 얘가 돌아가야 돼요. 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갔습니다. AI 섹터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 전력기기 종목들, 방산 관련 종목들, 조선 관련 종목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버블이 낀 거죠. 가장 심한 게 AI입니다, 여러분. 이게 꺼지는 과정입니다. 반려견은 돌아가게 되잖아요. 다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 다시 앞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9월 말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수가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아무리 강한 종목도 바이오 종목이라 하더라도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HLB 먼저 이슈부터 보면은요,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이게 보면 최근에 6개월 동안 HLB가 급등 급락을 반복했습니다. 4만 원짜리 12만 원 갔다 다시 4만 원 되고 다시 8만 원 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죠? 이렇게 바이오 종목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제조주랑 다르죠.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랑 얘네들은 수치가 나옵니다. 믿을 만한 판매 실적 매출 계약 이건 없죠.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FDA 승인 하나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급등락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점차 진정되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메트릭 삼각 수렴이 나왔고요. 이미 그 다음에 이평선이 수렴을 했습니다.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인데요. 오랜 기간 매집해서 들어 올렸습니다. 한참 흔들었죠. 여기서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하는 적이 다시 나옵니다. 월봉입니다. 2019년을 제외한다면은 6년 정도 기간 동안 3만 원대, 6만 원대 매집을 했습니다. 이때 오버슈팅과 언더슈팅 나온 거 뺀다면은 꾸준하게 여기서 막 물량을 받았어요. 그리고 급등 나왔죠. 자, 매집 기간이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됩니다. 오른 거 따지면 7배, 8배, 13만 원 가까이 갔었죠. 이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더 올라야죠. 매집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률 기대치는 올라갑니다. 훨씬 더 많이 가게 됐어요.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홀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0년 내 최고치를 이미 찍은 종목입니다. 신고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면 10년 내 최고치를 찍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력들의 출구 전략이 나올 겁니다. 아니면은 많이 빠진 매집 전략도 나오겠죠.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력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자, 그 다음에 주봉 보시면은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 세력들. 얘네들이 주포입니다. 이 주포 세력들은 개인들 매집 들어올 때 들어오는 거 싫어합니다. 개인들 어떻게 털까요? 개미 털기 하잖아요. 자, 피어. 포모입니다, 여러분. 피어는 내려갈 때 임상이나 승인이 실패했나 보다. 추격 매도.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입니다. 포모.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이런 심리적 부분들. 수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번 보시면은요. HLB가 자, 여기 급등하기 전에 10만 원 근처까지 2달 가까이 여기서 자,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내리누르는 공매도 세력이 있었던 반면에 받치는 세력도 있었다는 거. 누가 받았을까요? 자, 외국인 종합 동향, 기간 동향 보시면은요. 자, 외국인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왜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을까요? 얘네들도 바보가 아니죠.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오는 걸 알겠는데 주가 올리지 않겠죠. 낮게 살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온 패턴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사는 패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 자, 첫 번째 저가에 삽니다. 두 번째 구간 매수를 합니다. 세 번째, 자, 호가에 삽니다. 근접호가. 네 번째 시장가입니다. 3단계부터 주가는 좀 올라갑니다. 지금은 1단계 진행 중이에요. 조심스럽게 밑에서 물량을 받아가는 중입니다. 헤지펀드 하나가 들어와서 물량을 받고 있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자, 공매도 세력하고 헤지펀드가 자, 일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일단 헤지펀드는 내리누르라 그럴 거고, 자, 그다음에 헤지펀드는 받아가려고 그럴 거고, 공매도 세력은 내리누르라 그럴 겁니다. 자, 물량이 어느 정도 차면 자, 헤지펀드 친구들 1단계, 2단계 가다가 3단계로 갈 겁니다. 이때부터 주가는 올라가요. 자, 9월 말까지 제가 보기에는 3단계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가 구간에서 받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자, HLB 최근에 FDA 승인 앞두고 리보세라닉 유럽 쪽에서 9개 임상 결과 발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유럽 종양학회죠. 아스코도 있었죠. 자, 리보세라닉이 원래 간암약이었는데 다른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임상 결과를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총 9개 정도
고륙종, 담도암, 식도암, 흑색종, 갑상선암, 난소암입니다.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병역요법 유럽 희귀의약품 지정이 됐습니다. 캄넬리주막과 리보세라닉. 자, 승인이 불발됐던 요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캄넬리주막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근데 다른 암에도 효과가 있고 효능이 이렇게 뛰어난데 퍼실러티 문제가 되나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바이오 안보법, 바이오 보안법이라 그러네, 생물 보안법, 이거 의회에서 통과 안 됐을 때 HLB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자, 바이오 안보법이 뭐냐면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인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에서 임상이나 테스트하는 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국민의 정보 쓰지 말라는 겁니다. 바이오 안보법. 중국하고 미국하고 갈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중 갈등이 FDA 승인에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항서제약이 만약에 유럽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었으면 이거 승인 났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희귀의약품 유럽에서 계속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FDA 승인 압박을 하는 셈이죠. 자, 미국 쪽에서 하원이 발의한 간암 관련 예방치료 연구 지원 법안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 미국도 공략했습니다. 2천억 정도 지원이 예상되는, 이게 효과가 없고 문제가 있는 약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가 않죠. 승인은 될 거라고 보는데 시간 문제입니다. 자, CB 600억도 발행했습니다.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미국 마케팅 자금 조달 가능한데 조기 직판 매트 쓰려고 일종의 예비비 형태로 600억 발행했는데 큰 자금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방법, 채권 발행이 있고, 두 번째 유상증자가 있고, 세 번째 CB가 있습니다. CB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왜 전환시키죠? 주식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뭐죠?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세력이 여기 들어오고, 발행 시장에도 세력은 들어오죠. 어떤 형태로 들어올까요? CB 발행이나 유상증자, BWEB, 메자닌 투자입니다. CB는 세력이 들어온 채널입니다. 이걸 많이 써요. 코스닥 종목들이 특히. 600억, 300, 그 다음에 얼마 330억 또 발행했죠. 운영자금. 그러면 600억이나 하면은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세력 형님 넘버 2고요. 세력 형님 넘버 3입니다. 넘버 1은 어디 있죠? 유통시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공매도 이번에 찌라시 퍼뜨리고 물량 폭탄 내놨습니다. 자, 성공하긴 했죠. 승인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거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이 친구들 현재 공매도 세력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쇼커버 중입니다. 채웠던 거, 팔았던 거 다시 채워야죠. 이러다가 만약에 재승인 얘기 나온다? 어떻게 되죠? 숏 스키즈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차트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에코프로 있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주봉 보시면은요, 에코프로가,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호재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이때 액분하기 전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300%가 올라요.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기관 외국인들이 70만 원, 80만 원대 공매도를 합니다. 근데 주가가 안 빠지니까 얘네들이 슬슬 쇼커버를 시작해요. 이러다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가격 불문하고 시장가로 숏 스키즈로 대응했습니다. 주가가 폭등이 나온 거죠. 스키즈 때문에. 그러다가 스키즈가 끝나니까 다시 폭락해 버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HLB도 공매도 세력 때문에 수급이 꼬여버리면서 급등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수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HLB 이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의미나 이런 거 차트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 종목은 심리적 부분이 크다. 초반에 말씀드렸죠.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된다. 다른 제조주랑 다르다고 했죠. 수치가 안 나옵니다. 추정치만 나오겠죠. 두 번째, 자, 임상을 하는데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거 어렵습니다. 여기서 상용화될 확률, 약으로 나올 확률, 치료제 될 확률 10%밖에 안 돼요. 왜? 1상이나 2상에서 하다 포기합니다. 뭐 때문에?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임상하려면. 임상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깁니다. 머크나 화이자 같은데 성공하잖아요. 매출의 5에서 10%만 로열티로 받습니다. 그래서 임상 끝나고 폭락하는 이유가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나오는 게 없는 거죠. 자,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방은 어떻죠, 여러분? 근데 이게 끝났잖아요. 재승인만 하면 됩니다. 재승인하면 한국, HLB장, 미국, PBM 등재가 맞췄고 유럽에서까지 매출의 100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5에서 10%가 아니고.
자, 그리고 CB가 들어왔죠. CB 세력들 600억, 330억 두 번에 걸쳐 들어왔습니다. 이 즈음에 들어왔다는 거 중요합니다. 왜 이때 들어왔을까?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도 들어왔다는 거. 현재 숏 커버 중인데 스퀴즈로 바뀌는 순간 주가는 폭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바이오 종목이고 심리적 부분이 크다.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줬죠. 두 번째, 자, 리버세라니까 캄네리 조망은 재승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한국, 미국, 유럽 매출의 100을 다 먹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CB를 통해서 세력이 들어왔어요. 600억짜리가 한 번, 330억짜리가 한 번. 새로운 세력 형님들이 입장했습니다. 네 번째, 공매도 세력들이 키를 쥐고 있죠. 지금 주가에 숏 커버 중입니다. 자, 스퀴즈로 바뀌는 순간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신고가 종목이란 거 제가 설명드렸죠. 10년 내 최고치입니다. 이건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차트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봉에서 이 기간 동안 이 박스권에서 박스라고 할 수 있나요? 이 구간에서 아무튼 간에 여기서 팽팽했습니다. 내리누르는 세력과 받치는 세력. 받치는 세력은 헤지펀드가 들어온 거고 내리누르는 건 공매도 세력입니다. 그러다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부딪혔죠. 10만 원대에서. 왜 부딪혔을까요? 이 10만 원이 뭐냐면 공매도 세력들이 매도를 때린 최하단 가격입니다. 이걸 뚫리면 어떻게 된다? 아까 에코프로처럼 급등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를 저지해야 된다는 거죠. 뚫리는 순간 여러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수급이 지금 그렇게 상황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메트릭 삼각 수렴과 그죠? 확실하게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에 수렴하고 있다는 거. 변동성은 엄청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3개월이 넘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주봉입니다. 오랜 기간 매집을 했는데 자, 들어 올렸다가 난타전을 벌였죠. 세력들이 밑에서부터 강력하게 매집을 했어요. 떨어질 때도 다시 물량 받았습니다. 자, 월봉입니다. 6년 정도 되죠. 오버슈팅과 언더슈팅 나온 거 위아래로 뺀다면은 매집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 굉장히 오랜 기간입니다. 기간이 5년에서 한 6년. 밑에서 얼마 정도 오른 거죠, 이거? 자, 7배, 8배. 이 정도 수익률은 안 된다는 얘기죠. 바이오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매집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률 자체가 올라갑니다. 기대 수익률이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그리고 이미 이거 뭐죠? 역사적 신고가 10년 내 신고가를 냈습니다. 이건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세력들의 출구 전략도 조심해야 되고 매집 전략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주봉 봤을 때 중요한 게 있죠.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이 친구들이 주포 세력이에요. 이 주세력들은 매집하고 있는데 개인들 들어오는 거 싫어합니다. 어떻게 털까요, 개인들? B형. 바이오 종목은 간단합니다. 그다음 포머입니다, 여러분. 포머란 말 들어보셨죠? 올라갈 때는 쫓아가서 합니다. 포머. 피어 오브 미싱 아웃. 나만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내려갈 땐 피어겠죠.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했냐 실패했냐. 지난 6개월 동안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일봉 보시면은요. HLB 같은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 쉽지 않습니다. 바이오 급등주들이 매매하는 게. 왜? 여러분들이 세력 기법을 몰라서 그래요.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바이오 세력 기법이 따로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어떻게 매매하느냐면 자, 먼저 패턴 분석을 합니다. 매매하기 전에. 두 번째, 이슈 분석. 그 다음에 차트 분석. 그리고 심리적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9월 17, 18일 연준 FOMC가 있고 이거는 바이오 종목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가느냐. 두 번째, 9월 말에 있을 빅테크 기업들 테슬라나 특히 엔비디아 실적 확인해야 되고요. 세 번째, 중동 문제도 자, 신경 써야 됩니다. 9월 말까지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여러분 대응할 수 있게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HLB 핵심 계열사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자, 기본적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FT 승인 대응 전략, 올해 핵심 이슈 분석, 탑5 급등 예상 종목까지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다 들어가 있는 리포트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여기로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드릴게요.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FT 승인 대응 전략, 탑픽 5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 횡보 국면 이렇게 보이면서 박민수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무료방이고요.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사칭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됩니다.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릴게요. HLB 전체 계열사 커버할 수 있는 실시간 대응방, 텔레그램방, 무료방. 자,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를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집주방이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문자 신호를 드렸어요. HLB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샘플로. 자, 작년 11월입니다. 제가 문자 드린 거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거 자 11월에 보시면요. 거래가 안 되던 종목이 갑자기 이틀에 걸쳐서 600만 주가 터지죠. 밑에서. 이때. 자, 그래서 며칠 지켜보다가 11월 14일 날 35,500원에 드렸습니다. HLB. 3만 원대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게 급등이 나오죠. 근데 3월 달인가 제가 매도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오릅니다. 사실 이게 뭐 재승인, 승인 얘기 나온 것밖에 없잖아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랑. 그래서 자, 이거를 제가 매도를 했어요. 일단은. 매도 사인은 이렇게 냈습니다. 12만 원의 전량 매도. 3월 달에 넉 달 만에 4배 수익 난 겁니다. 3만 원에 사서 12만 원에 매도. 그리고 한 번 더 매수를 하죠. 승인이 불발된 다음에 5월에. 자, 단순히 낙폭이 커서 산 건 아닙니다, 여러분. 5월 23일이죠.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 두 달 전. 자, 5월 23일 5만 원에 매수했어요. FTA 약재 반영, 수급포전. 이거 왜 샀을까요, 제가 이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받치는 세력, 헤지 펀드 친구들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제가 들어간 겁니다. 5만 원에. 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드립니다, 여러분. 매집주방에서 진을 드릴 건데 이번에 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좋았던 종목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생겼어요. 이제 많은 종목이 발굴됐습니다. 1번으로 들어오시면 신규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LB도 올라온 매도 사인 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하고 있죠. 미국에서. 카메라 헬스는 박빙이긴 한데 큰 손들이 트럼프의 돈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련 종목도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방산, 에너지, 금융, 제조. 탑픽 5종목, 이슈 정리, 타점 분석 다 해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시차를 두고 커플링이 되면서 올라올 겁니다. 특히 지금 같은 때 빠졌을 때 사이죠. 3158에 8575 TT라 보내시면 됩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약자죠. 미리미리 자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선은 11월이고 8월에서 10월 사이 대반락 종목들입니다. 미리미리 자료 TT라 보내주시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쉽지 않은 구간이죠. 차트를 보더라도 그렇고 장 자체도 9월 말까지 변동성 커질 겁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HLBR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이건. 그리고 경험방 있었죠. 300명 입장 가능하고 HLB를 포함한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세 번째, 1번 매집 주방. 많은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규 종목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고 TT라 보내시면 트럼프 트레이드 리포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좀 안 들어오는 것 같으면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문자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 9월 말까지 힘듭니다, 여러분. 지수 변동성 크게 나타날 때고 금리도 결정되고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전략과 FT 승인 관련 대응 전략. 그 와중에 승인 관련 얘기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탑픽 5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지금 입장하시면 됩니다.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되고요. 실시간 대응한 텔레그램 방입니다. HLB 전체 계열사 실시간 대응합니다. 그리고 매집주방 새로운 좋은 종목들이 발굴됐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생긴 종목들 1번으로 들어오시면 그런 종목들 매수 신호 드립니다. 그리고 늦지 않게 트럼프 트레이드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탑픽 5종목 꼭 확인하시고요. 자, HLB 여러분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재승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 다시 요즘 코로나 유행한다고 그러죠. 자, FDA에서 썼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패스트 트랙입니다. 긴급 승인. 자, 캄넬리 주먹과 리보세라닉이 아무 효능의 문제가 없습니다. 항설작의 퍼실러티 문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BIMO 못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화상으로 하면 되잖아요. 다른 암에도 모두 효과가 있고 생존 기간도 길고 재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문제는 뭐죠? 9월 달까지
9월 말까지 IT 기업도 실적 나올 때까지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응 전략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개별 종목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대형 호재가 나와도 시장이 빠지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FD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응 전략 자료 꼭 챙기시고요. 필요한 방에 입장하시고 실시간 대응방, 매집 주방,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실적 비해서 주가가 너무 멀리 갔어요.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섹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섹터가 다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 변수가 있죠. 바이오 종목이 지금 강한 이유. 연준에 9월 17, 18 FOMC에서 금리를 이미 내릴 거라고 기정사실화 시켰습니다. 중요한 건 폭이죠. 0.25냐 0.5냐 아니면 추가로 내릴 수 있느냐. 바이오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AI에서 바이오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응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단기적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필요한 자료 챙기시고 필요한 방에 입장하시고 트럼프 트레이드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